다음에는 우리가 감각형과 반대되는 선호 경향을 쓰는 직관형. 직관형은 인투이션의 그 N을 따서 N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감각형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묘사를 좋아한다고 하면 직관형들은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설가, 소설을 자기가 막 지어내서 쓸 수도 있고 이야기를 막 지어낼 수도 있고 머릿속에 뭔가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상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다. 나는 그런 걸 어릴 때도 좀 좋아했고 잘하는 편이다. 하시면 이제 1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적을 편집하거나 문화적, 예술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창조성과 상상력을 가치 있게 여긴다. 똑같이 따라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기 나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한 작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거에 더 가치를 두는 편이면 이제 이번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죠. 요즘 많이 창의력,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하죠. 지금 이제 직관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 직관력이 많이 발휘돼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직관형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의 직관형을 많이 발휘를 못하고 생활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지금 판단하기가 힘드시면 나는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나 상상력이나 이렇게 상상화 그리기 이런 거를 더 좋아했는지 아니면 나는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 아그리빠 그리기, 데생 이런 거를 더 잘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가 직관형인지 감각형인지를 구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같은 어떤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되게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내. 창의력이 굉장히 풍부해.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그런 걸 내는 일은 굉장히 즐거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번에 통찰력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직관력을 가지신 분들은 밑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뭔가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통찰력, 미래라는 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대한 어떤 통찰력,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꾸준히 쭉 진행해 나간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형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리더를 할 때는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필요하게 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이야기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직장이나 회사나 이런 안목들이 필요한 분들이 리더를 하시면 리더분들이 이제 이런 통찰력과 장기적인 안목이 많이 필요하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미래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래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그 직관력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직관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기에 또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맞춤형 학습 코칭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이게 어떤 걸까 궁금하셔서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새로운 거에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실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뭔가 나오면 그게 어떤 거지, 뭐지 궁금하시고 또 그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직관형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고 신기한 것에 호기심이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왜 그렇게 되지?
뭐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학생 때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듣다가 그거는 왜 그렇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이 또 많게 되죠.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질문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는 그 질문을 다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호기심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N기질의 성향을 발휘를 못하고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좀 질문이 많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는지 지금도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를 잘한다. 이게 이제 뭔가 자기만의 생각에서 사실적인 현재에서 이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뭔가 비유해서 뭔가 좀 암시적인 그런 걸로 묘사를 잘하기 때문에 시를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고 또 시를 적거나 이제 그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를 잘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게 아까 이제 또 장기적인 안목이나 통찰력하고도 관계되고 이것저것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거에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미래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또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거를 선호하고 즐기고 그래서 직관형들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유명한 위인이 에디슨이죠.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은 당연히 이 직관형이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호기심 갖고 물어보고 질문 너무 많이 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죠. 근데 그 쫓겨난 아이를 부모가 그 어머니가 집에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해주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그때 에디슨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발명한 이런 문명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직관형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뭔가 어떻게 될까에 초점을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관형인 분들이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씨를 뿌리는 사람, 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감각형인 사람들은 그거를 거두는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세상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걷어들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직관형과 감각형이 같이 공존하고 서로 보완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것만 맞고 어떤 건 틀렸고 잘못됐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직관형을 선호하신 분들은 직관형의 그 특징들을 살려나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씨를 뿌리고 또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세세한 나무나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거는 놓치게 되죠. 근데 이 놓치는 거를 감각형은 잘 보게 되죠. 그러면 감각형들이 그 놓친 거를 또 봐주면서 팔로우를 해주고 하다 보면 이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자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뭔가 그 현실화를 시켜서 그거를 또 현재에서 뭔가 상품화를 만들고 또 진행을 해보고 하는 그런 걸 또 잘하는 사람들 하고 조화가 됐을 때 굉장히 새로운 뭔가에 우리 이 세상에 없는 다른 것들을 정착시키는데 이 두 유형의 정말 그 조화가 꼭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각각의 유형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형도 마찬가지로 적응적인 태도를 나타내면 굉장히 상상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또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재간도 있고
그런 걸 미리 알아서 이렇게 탁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일방적으로 보이면 굉장히 기행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엉뚱하고 별나네 하면 딱 떠오르는 또 소설가 인물이 있죠. 돈키호테. 예, 돈키호테가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 유형이었죠. 그래서 또 너무 그런 쪽으로 일방적인 태도가 나타나면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좀 너무 기행적이고 엉뚱하고 별나고 현실성은 완전 제로고 현실에서 별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직관형의 성향이 있으면 이 부분을 감각형인 사람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로운 일들을 사회에다가 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발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에서는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에 따라서 감각형과 그다음에 직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강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